네, 친구들 약간 설정샷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설정샷을 좀 찍어 왔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찍는지. 괜히 우리 수업하는데 방해만 되고, 그지? 웬만하면 선생님이 끊고 갔을 텐데 끊기 싫어. 또 처음부터 얘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갑시다. 알겠죠? 자, 뭔 얘기하다가 민족주의 계열은 일본인 이 세상을 그때 당시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 그때 그 세계, 조선인 세계를 조선인이냐 일본인이냐 이렇게 나눠서 봤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독립이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조선인들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바로 독립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독립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민족주의 계열은요, 어떤 독립운동, 어떤 항일운동을 전개하냐 하면,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실력 양성운동. 다시, 실력 양성운동. 얘들아, 이 실력 양성운동 들어봤니? 처음 들어봤니? 우리 들어봤었어. 언제 들어봤냐 하면 1900년대에 의병운동과 애국개몽운동,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하면서 의병운동은 무기를 통해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자는 것이었다면, 애국개몽운동은 우리 민족이 너무너무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토끼 같은 우리 조선들이 힘을 모아서 사자처럼 있는 일본인들을 힘을 모아 근육 토끼가 되어 벌크업 토끼가 되어 물리치자. 그래서 우리가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니 교육과 산업을 양성시키고 육성하자. 이것이 바로 애국개몽운동이었습니다. 그 애국개몽운동이 1920년대로 오면은 실력 양성운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들의 주장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에게 지배를 받고, 이 일본인들이 우리 조선을 강점한 이유는 우리의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과 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꾀하여 우리 민족이 실력을 키우자. 그리고 나서 벌크업 토끼가 되어 일본인들을 물리치자. 일본인들에게서 독립하자. 이것이 바로 독립이다. 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민족주의 계열 실력 양성운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독립과. 그래서 이해하기 쉬운데, 이 사회주의 계열이 생각하는 독립, 이들이 생각하는 독립운동, 이들이 생각하는 항일운동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일단은 이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사회주의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냐, 이 이야기부터 선생님이 정말 간단하게 할게요. 이거 대학교 때 가면은 한 학기 내내 사회주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인데,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한꺼번에 다 이야기해 줄 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런 학문적 깊이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나온 경제체제, 정치체제가 바로 사회주의 되겠어요.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많은 나라들이 자본주의를 채택해서 공장을 세우고 산업화를 이루고 많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굉장히 큰 한계,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회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는, 지금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 문제 때문에 시름시름 하고 있는 그 바로 문제, 네 글자입니다. 빈부격차. 어려운 말로 부익부, 빈익빈이죠. 자본주의에서는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요, 돈을 번다, 이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없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한계가 되는 거야. 자본주의에서 돈을 벌려면 얘들아, 공장을 세워야 돈을 버는 거야. 근데 공장을 세울 돈이 없는 거야. 근데 공장을 세울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은 공장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노동자에게 일정한 임금을 주고 상품 가격을 계속 올리는 거죠. 노동자는 똑같은 임금을 받는데 상품 가격은 계속 높이는 거야. 그럼 누구만 이득인 거야? 공장장, 사장님만 이득인 거야. 우리는 이렇게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주의에서는 따라합니다. 자본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착취를 하는 사람은 자본가가 되고요. 착취를 당하는 사람은 노동자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니? 부자는 자본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자본가는 계속해서 자본이 점점 부자가 돼서 공장을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는데,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요, 노동자는요, 일정한 임금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물건값은 자꾸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만 노동을 한다고 우리 집에 밥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인도 공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식들까지, 소녀들까지, 아동들까지 노동자가 되죠. 실제로 이런 문제점들이 유럽에서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빈부격차, 자본주의는 이런 빈부격차의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칼 마르크스라는 유태인이 옛날에 사상가들의 생각들을 조금 변형시켜서 사회주의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사회주의는 무엇이냐? 자본을 몇 개의 계층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본, 모든 돈을 모든 사람이 골고루 나눠 갖자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노동을 하고 동일한 대가를 받자. 이게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이 사회주의에서 나온 경제 체제가 바로 공산주의인 거죠. 공동생산, 공동분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독립이란, 이 사회주의 계열이 생각하고 있는 독립이란 바로 억압받고 있는, 피지배 당하고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지주와 소장농들에게서는 자본가는 지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는 소장농이 되겠죠. 그래서 노동자들, 농민들, 소장농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이런 착취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힘을 모아서 이런 사람들끼리 연대해서 이런 사람들끼리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자본가에게, 지주에게, 부자에게 독립하자. 이게 바로 사회주의 계열이 생각하고 있는 독립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계열이 이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일본인이냐 조선인이냐로 나누고, 일본인들에게서의 독립을 민족주의 계열이 희망했다면,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세상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나눕니다. 그리고 가지지 못한 자들의 힘을 모으는 거야. 그리고 가진 자들의 힘을 빼앗아서, 우리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주의 혁명 이렇게 부릅니다. 혁명을 일으켜서 모든 자본을, 모든 부를, 모든 생산에 필요한 수단을 공유화시키자.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 자본을 사용하도록 하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분배받는 아름다운 이상사회, 유토피아를 이루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회주의 계열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에게 독립은 뭐냐? 조선인이냐 일본인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가진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부를, 그리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바로 사회주의 계열이 생각하는 독립이었죠. 조금 어렵나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극명한 차이점은 뭐냐면, 친일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친일 지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서 두 사람들의 생각에 극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민족주의 계열 같은 경우는요, 친일파지만 저들도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사회주의 계열에서는요, 저들은 우리 민족이라 하더라도 저들은 가진 자로서 못 가진 자들을 착취하던 사람입니다. 저들은 일본인과 똑같이 우리가 물리쳐야 하고 우리가 처단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회주의 계열은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니? 이들의 독립과 이들의 독립은 완전 달랐던 거야. 그래서 이 사회주의 계열이 주도했던, 이 사회주의 계열이 이끌었던 항일 투쟁을 우리는 사회운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이 두 계열의 차이점을 좀 분명히 알겠나요? 나중에 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은요, 해방을 하고 난 다음에도,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들의 의견을 합치지 못해서 이들은, 적지 마세요. 이 민족주의 계열은 나중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대한민국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회주의 계열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쉽게 얘기해서 북한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글쎄 얘들아 어떻니? 너희가 만약에 1920년대 사람들이 되었다면 민족주의 계열에 섰을 것 같아? 사회주의 계열에 섰을 것 같아? 뭐 각각의 대답이 있겠죠.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1920년대로 돌아갔다면, 물론 뭐 내가 독립운동 그지 선생님, 독립운동 해야지. 뭐 아무튼 나도 7, 8은 확실히 안 됐을 것 같은데, 독립운동 하기 참 어렸을 것 같아. 아무튼 내가 만약에 이 둘 중에 그때 당시에 선택을 하라고 했으면은 선생님은 아마 사회주의자가 됐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젊은 사람들 층에서 이 사회주의 계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요, 사회주의자들이었어요. 선생님, 사회주의를 지지한다고요? 선생님, 그럼 북한에서 내려왔어요? 선생님, 간첩이에요? 선생님, 빨갱이에요? 이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선생님은요, 공산주의 싫어하고요. 선생님은 북한을 완전히 욕합니다. 김일성 개새끼 그래서 욕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욕은 아니었나요? 아무튼 미안해요. 상처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미안해요. 하지만 그만큼 선생님은 공산주의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몇 안 되는데, 북한, 중국, 뭐 베트남, 뭐 쿠바 몇 개의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산주의는요, 진짜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공산주의가 아니야. 무슨 함께 생산하고 함께 분배받는 완전히 아름다운 빈부격차가 없는 완전 꼬꼬마 동산이잖아요. 그 세상을 반대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근데 실제로 공산주의를 표방해서, 사회주의를 표방해서 여러 나라들이 나왔는데 그들의 나라들이 실제로 성공했나요? 아니라는 거야. 갑자기 좀 엉뚱하게 또 선인 새는데 뭐 말할 수밖에 없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공산주의 하면 얘들아 어떤 나라가 떠오르냐 하면은 바로 소련이 떠오릅니다. 소련은요, 너희들 모를 수 있는데 이 소련은요, 약자입니다.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약자야.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그때 당시에 사회주의 혁명이 대체적으로 대규모로 사회주의 혁명이 대규모로 일어났던 러시아에서 이 러시아 주변 나라들에게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전달하게 되고 전파하게 되고, 그러면서 공산주의를 채택한 나라들끼리 연방 국가를 만들게 되니 그게 바로 소련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개혁들을 했지요. 그러면서 소련과 미국, 엉덩이가 엄청나게 빠지네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경쟁 관계가 성립됩니다. 근데 지금 공산주의가 좋냐, 자본주의가 좋냐라고 물으면 100이면 100, 누구나 자본주의가 좋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왜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소련은 이미 망했어요. 1989년도인가? 그때 멸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시간에도 배웠겠지만 계획경제체제, 자유경제체제, 근로무역 상실이야. 얘들아 생각을 해봐.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해서 똑같이 월급 받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냐? 1반부터 6반까지 모든 선생님들이 있지만 각각의 전문 분야가 있다고. 어떤 선생님들은 뭐 상담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시고 어떤 선생님은 수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신다고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씩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하는 분야가 있다면 열심히 안 하는 분야,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 근데 월급은 어때? 다 똑같이 받는 거야. 그럼 누가 열심히 일해? 그잖아. 나는 그냥 출석 체크만 꼬박꼬박 해도 한 300만 원씩 월급 나옵니다. 그럼 누가 열심히 일할래?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300만 원 받고, 열심히 하나도 일 안 한 나도 300만 원 받아요.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 전체적으로 생활 수준이 뚝 떨어지는 거죠. 경제적 부의 양이 뚝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실패지, 실패. 붕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공산주의를 채택한 나라들이 실제로 꼬꼬마 동산, 실제로 동일하게 분배 받았나요? 실제로 그렇게 동일한 분배를 받고 있나요? 북한 한번 봐봐. 빈부격차가 없니? 말도 안 되지. 인간은 너무너무 탐욕적인 사람이라서 어떤 한 사람이 부를 다 가지고 동일하게 나누어 줘야 하는데 동일하게 나눠 갖질 않는 거야.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다 배임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처먹었으면 동일하게 분배받지 않는 거야. 얼마나 비인간적인 경제 체제입니까? 공산주의가 빚 좋은 개살구죠. 정말 이상은 생각은 너무너무 좋아. 우리 통일하게 벌어서 통일하게 나눠갖자. 얼마나 아름답니? 너무너무 좋아. 거기에 선생님은 동의한다니까?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1920년대는요. 공산주의가 이렇게 타락할 줄 몰랐지. 그냥 단순히 지금 너무너무 살기 힘들지. 너희 땅 없지. 근데 사회주의라는 게 있는데 사회주의 운동을 열심히 하면 우리 같은 약자들이 열심히 모여가지고 사회주의 운동을 하면 동일하게 권력을 분배받는 그런 사회가 온대. 그러면 나는 할 것 같아.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공산주의를 내가 지금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공산주의가 역사적으로 틀렸다라는 게 극명하게 증명되었기 때문에 난 이거 지지하지 않아. 하지만 1920년대는 역사적으로 그런 증거들도 없고 한창 막 뜨는 그런 사상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거 했을 것 같아. 그 말인 거야. 자, 이 얘기 왜 했죠? 아무튼 사회주의의 독립운동가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독립운동가 그리고 독립단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긴 한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위인전에서 본 역사 인물, 위인들은요. 반쪽짜리입니다. 일부러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은 일부러 다 뺐어요. 그래서 가르치지 않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아직까지 소련이 붕괴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경쟁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였습니다.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89년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모든 세상이 알았어. 공산주의는 아니구나. 공산주의는 썩어 빠진 거구나. 공산주의를 따라가면 나라 완전히 이렇게 되는구나. 완벽하게 알았다고. 그래서 지금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첨예하게 대립되었기 때문에 이때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를 우리 민족주의,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대한민국에서 강조할 수 없다고. 무슨 말인지 되니? 강조할 수 없었다고. 근데 지금은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선생님은 이제 지금쯤이면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엉뚱한 소리 한다고 좀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좀 끊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뿅!